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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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오늘 10월 5일 첫 노래로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알아볼까 걱정은 안해.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 오늘 10월 5일 첫 노래로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밖에 오늘은 그 지금 저희 시장의 방송이 밖에는 다 안 나가고 지금 고개 편의 시설에서만 좀 살짝 방송이 고급 편의시설에서만 좀 방송이 나오긴 하는데 밖에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간판 날라댕기고 엄청 많이 날라댕깁니다. 밖에는 안 들릴 거예요. 지금 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낮이 아니지 아침에 제가 밖에 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제가 그나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범람을 하진 않았어요. 홍수가 난 것 같이 되기 직전에 제가 좀 어디 가려고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갔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막 맨홀 뚜껑 날라댕기고, 지금 막 차 막 잠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밖에 또 좀 살짝 밖에 살짝 나가게 해야겠네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엄청나요. 아까 그 택시 타고 오는데 그 뉴스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택시 타고 오는 중간에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 택시 안에서 하는 그 뉴스에서 제가 탄 택시가 나왔어요. 울산 남구 그 여천천 부근 현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택시가 제가 탄 택시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이제 여천천 지금 범람해가지고 그 근처에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그 택시가 그 이제 범람했으니까 물이 없는 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뉴스에 바로 나와가지고 약간 좀 신기했어요. 제가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지금 움직이는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차를 타고도 못 가고 걸어서도 지금 걸어다니기 힘들고 지금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날라다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좀 무조건 건강, 그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과감하게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소녀의 미비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이달의 소녀의 비비드 듣고 왔습니다. 지금 진짜 밖에 그 바람이랑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최대한 뭐 이렇게 날카로운 거나 이런 거 날라다니지 않게 어떻게 좀 잘 동에 매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산도 잘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산 뒤집어져 가지고 날아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 문화의 날 시간에서는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뭔가 그 군인 하면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어, 그 어떤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군도 많이 좀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뭐 포병, 기갑, 방공할 것 없이 네 되게 많이 그 여군이 많이 좀 진출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금남의 구역이었던 그 해병대라든지 아니면은 전방 지역에 그 곧 그 전방 지역도 여군이 많이 좀 그 진출을 했어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좀 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밖에 그 지금 태화강 무슨 저 뭐야 홍수주의보인가 뭐 그런 거 지금 나가지고 네,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네, 여기 앞에 여천천 지금 범람했죠? 네, 지금 장난 아니네 진짜. 네.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여군은 늘 최초를 몰고 다녀요. 최초의 여군 장군, 뭐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편견을 깨고 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각 군 사군 사관 학교에서 여성 생도가 졸업 성적 1위로 대통령상을 받는 모습도 이젠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네. 현대전 양상이 개인의 육체적 능력으로 적을 섬멸하는 개념에서 최첨단 전략 무기로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을 바뀌어감에 따라서 여군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여군은 8,896명으로 전체 군 병력의 5% 정도 수준이래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지금 여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방부는 계속해서 장교 그리고 부사관을 이제 쭉쭉 계속해서 늘려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사나이에도 그 여성 부사관 뭐 장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0,000명 넘었을걸요? 여군이? 네. 아마 그 이게 3년 전에는 8,800명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10,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제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여군의 역사를 보면은 일단 여군의 효시는 194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광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사회적인 어떤 혼란 수습을 위해서 중등 학교 이상의 학도 호국단을 설치하면서 지도 교련 교사로 배속 장교들을 양성했어요. 이때 한 달간 훈련을 받고 육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한 여성 배속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군 창설 주역이자 초대 여군 병과장을 지낸 고 김현숙 대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당시 김현숙 그 예비역 중위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 의용군 모집을 건의해서 제거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쟁 나면 탈때 그 이제 여성들도 이제 전투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여성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전투를 이끌었던 물론 이제 그 수가 극히 소수였죠. 네. 그래서 1950년 9월 6일 부산에서는 제2훈련소 산하의 여자 의용군 교육대가 창설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군의 공식적인 출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 교육대장을 맡게 된 김현숙 소령을 비롯해서 10여 명의 여성 배속 장교들이 현역으로 편입돼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는데 18살에서 25살의 미혼 여성 500명이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기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대부분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졸 이상의 당시로서는 엘리트들이 여기에 좀 많이 그 뭐야 저거 그 지원했어요. 네, 대단한 거죠. 예. 그 당시에 뭔가 그 나라를 위한 어떤 그 마음 하나만으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하버드대라든지 뭐 서울대, 네, 뭐 이런 거 이제 졸업했고 뭐 어디 뭐 되게 잘 사는 집 그 딸이 이제 지원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햇빛이 뜨는 거 보니까 지금 비가 그쳤나 보네요.
비가 그쳤나 보네요. 그 우산도 접어가지고 가시는 거 보니까 비는 이제 안 오나? 네. 바람은 많이 부네요. 아직도. 네. 참 태풍이 한번 강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후에 1951년 11월에 육군본부에 여군과가 설치됨으로써 한국군에 여군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에는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부대인 여군단이 창설됐고 차츰 여군이 이제 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1990년에는 여군병과 자체가 폐지가 되었어요. 여군들은 보병, 정보, 병참 등 7개 병과로 분산 배치되게 됩니다. 1997년 공군상관학교에 여생도 입교가 허용되고 199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연아의 Yes Love 그리고 상냥의 카드값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좀 비가 그쳤나 보네요. 진짜 확실히 밖에 좀 날씨가 밝아졌습니다. 네, 아까는 되게 어둡고 침침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햇빛이 좀 드는가 보네요. 네, 태풍이 많이 지나갔나 봅니다. 네, 진짜로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휩쓸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랄까? 이게 지금 뉴스 보니까 매미 이후로 가장 강한 바람이라고 하네요. 진짜 예전에 매미 그때 진짜 강했잖아요. 갑자기 그때 그 매미였을 때 생각나면서 약간 좀 무섭네요. 네. 갑자기 또.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뭐야 그 창군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포병병과 뭐 방공병과 기갑병과 같은 뭐 이런 데에 여성들이 좀 많이 지나가면서 그 전방 부대에도 많이 배치됐어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방 부대에 그 배치되더라도 그 저거 뭐지? 그 훈련소 뭐 이런 데 있죠. 네, 어디 신병교육대 뭐 이런 데에만 그 여성 장교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지금은 전방 부대에도 여성 그 여군이 많이 좀 그 진출했습니다. 뭔가 육해공 갈 수 없는 병가가 없어요, 이제는. 네, 다만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도 역시 뭐 부사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여성 여군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진 않아요. 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뭐 몇 명 없다 그러던데 해병대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수전 임무, 뭐 UDT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심해 잠수 구조 뭐 이런 거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여군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네,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이들 병과는 고도의 체력과 신체 조건을 필요로 하는 탓에 아직까지는 이런 그 특수전 임무를 맡는 그 병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여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조만간 다시 열리겠죠. 네. 해군 잠수함에도 아직까지는 여군 승조원은 탄생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구조상 공간이 굉장히 그 비좁잖아요. 그래서 여군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샤워실이라든지 뭐 잠자는 뭐 그런 거 있죠. 네. 잠자는 거 숙소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따로 여성을 위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만약에 씻게 되면은 혼자 씻어야 되고 뭐 자려고 하면은 이제 혼자 자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네. 근데 그러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잠수함은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잠수함에 그 여군이 배치가 된다면 아마 전 인원이 여성으로 해서 배치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언젠가는 이들 분야에서도 최초의 여성 군인, 여군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군과 남군의 대우 차이는 사실 뭐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최근에는 그 군대에서 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그 임신을 하잖아요, 여군이. 그러면 산부인과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그 근처에 뭐 폭발물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포병 뭐 이런 병과 이런 병과는 좀 없으 그런 데는 좀 피하고
좀 다른 쪽으로 좀 보직을 임시적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보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은 그 2차를 못 해요. 네, 1차에서 끝납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그 회식 같은 걸 하면은 무조건 끝나면은 집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무조건.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어떤 여성들을 위해서 여군을 위해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군이 되는 길은 사실 뭐 남성과는 별 차이가 없죠. 여성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육해 공등 각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아니면은 대학 졸업한 뒤에 군 이제 학사장교 과정에 이제 지원하면 됩니다. 흔히 ROTC라는 거 있죠? 학군 사관학교, 학군 사관제도, 네, 그거. 근데 요것도 학군 사관제도가 설치된 대학교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뭐 숙명여대라든지 성신여대 뭐 이런 데 있죠. 그 뭐 나는 이 ROTC 하고 싶어서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 제도가 없으면 지원은 못 합니다. 네, 뭐 다른 데로 편입하거나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재학 중에 2년간 군사 교육을 받고 장교를 임관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육군 사관학교 뭐 이런 것들도 여생도를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좀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남성이 조금 더 이 길이 열려 있는 것뿐이죠. 남성은 뭐 군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가도 되는데, 네, 가는 거니까, 네, 그만큼 어떤 길 같은 것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존중해줘야 돼요. 여성 부사관은 고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남자도 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은 갈 수 있죠. 네, 중학교 졸업 이상인가? 남자는? 네. 근데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니까 뭐 강제로 가야 되니까 의무니까 뭐 그런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최소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장교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에서 27살. 그러니까 우리 만으로 안 치면 한 30 정도 아니 29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장교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부사관이 이제 18세부터 가능한 게 그 학교 때문이에요. 네, 고등학교를 이제 군대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사관학교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부사관 같은 경우는, 네. 뭐 신장이라든지 뭐 체중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는 뭐 각 군마다 약간 좀씩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겨우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근데 이게 또 눈여겨 봐야 될 게 그 3, 4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군 경쟁률이 48대 1이에요. 그리고 육사는 43대 1, 그리고 해사는 65대 1이고 공사는 72대 1이니까 최근에 어떤 취업난이 좀 세잖아요. 그 뭐 청년 실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여군의 길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여군 같은 경우는 그 경쟁률이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뒤에 이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사관 출신이니까 그 알잖아요. 그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있으면은 이제 상사 뭐 원사 이런 것까지 쭉쭉 갈 수가 있었어요. 장기로. 근데 요즘에는 그 뭐야 그 이제 병력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뱄습니다. 네, 만약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뭐 집에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게 있으면은 진급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약간 좀 되게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요즘 군인들도 네,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미국 장병 140만 명 중에 여군 비율의 14% 정도로 달하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여군 비율이 가장 크죠. 네. 과거에는 미군도 여군을 최전선 지상 전투 부대에는 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좀 그 배치를 하죠.
네, 뭔가 머지않아서 그 미국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델타포스 뭐 이런 거에도 좀 여군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군에도 여풍은 비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군들은 여성 어떤 특유의 그 세심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대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어떤 카운슬러의 역할들도 하고, 그리고 첨단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그 정교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여군 보면은 진짜 남자보다 되게 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네, 전투 부대 가가지고 또 많이 싸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밖에 비가 그쳤나요? 네, 우산을 많이 다 접으시고 다니시네요. 근데 바람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괜히 또 비가 이제 그쳤다. 뭐 이제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뭐 간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맞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도. 네. 그럼 노래 듣고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1부는 여기서 끝마치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조은성의 곰배령, 이재한 철수씨, 성태의 꽃이 필 거야까지 이렇게 또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노래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오늘은 예술가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샹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예술 문화의 전통이 이어져 온 프랑스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그들의 노래 샹송을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샹송은 독특한 개성과 멋을 지닌 세상의 모든 음악들 가운데에 예술적인 우아함과 대중적인 기호를 동시에 갖춘 것으로 손꼽을 수가 있겠죠. 프랑스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가진 국민은 없다라고 볼테르가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샹송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자부심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비영어권 지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도 자리 잡아왔습니다. 파리 시내를 흐르는 센느강과 폭이 넓지 않은 강의 양쪽을 연결하는 아담하면서도 예술적인 운치를 풍기는 다리들, 그 전경만큼이나 우아한 분위기와 프랑스어가 지닌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적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이미지와 함께 샹송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흔히 프랑스를 월드 뮤직의 메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프랑스 음악 시장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뮤지션들이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세계 곳곳의 음악들이 음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의 본질은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도 인정받는다라는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쨌든 그 프랑스의 적지 않은 음반 레이블들은 세계 구석구석의 음악들을 수집하거나 직접 리코딩해서 자신들의 발매 리스트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샹송은 월드 뮤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편입니다. 그 답과 샹송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월드 뮤직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한때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제3세계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통하기도 했던 월드 뮤직은 이제 하나의 음악 장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드 뮤직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명쾌한 답을 하기는 어렵죠. 그 개념과 장르의 범위를 구분짓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월드뮤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에요. 다만 이 음악이 본질적으로 지닌 남다른 특징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월드뮤직이라고 지칭하는 음악들은 한 나라나 지역 또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정서가 고유한 음악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화되고 대중화된 음악적인 표현 방법도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음악으로 표현된 부분과 함께 그 이면의 배경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음악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지면을 통해서 앞에서 소개한 그 다른 나라의 음악에서 보듯이 그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를 함께 살펴봐야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인 것입니다. 한편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다소 광범위한 기준도 있어요. 이는 이제 비영어권의 모든 대중음악을 월드뮤직에 포함시키는 다분히 어떤 상업적인 의도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영미의 팝 음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각국의 대중음악들을 월드뮤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에서 한국의 월드뮤직이라고 할 만한 음악을 찾아보기 힘든 실태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 의한 분류는 비영어권의 음악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지만, 켈트 문화권인 영국 지역과 북미 인디언들의 음악은 영어 가사를 가진 노래라 할지라도 고유의 전통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뮤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시 샹송은 월드뮤직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샹송이라는 말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샹송은 노래라는 뜻의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대중음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샹송을 이러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단순한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되죠. 샹송은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조금 그 긴 역사의 프랑스 음악이니까 어떤 프랑스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시적인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음악들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악 샹송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네. 뭐 그러면 잠깐 샹송은 월드뮤직인가라는 어떤 그 물음을 잠깐 접고 샹송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람메르와 이게 뭐라고 읽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해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프랑스어라 가지고 제가 못 읽어드리겠네요. 어쨌거나 이 두 샹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샹송 바다와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샹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샹송은 월드뮤직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 그 프랑스 사람들만의 정서적 표현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에요. 하지만 전통에 담긴 고유한 멋을 유지해 오던 샹송도 6, 70년대 지구촌 곳곳에 불어닥쳤던 락 음악의 열풍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프랑스 대중음악은 언어적인 뉘앙스만 다를 뿐 영미의 팝 음악과 다름없는 음악들이 줄을 이루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프렌치 팝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샹송과는 좀 구분하기도 해요. 물론 그 샹송과 프렌치 팝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음악도 많아요. 뭐 프랑스어로 만들어진 R&B나 힙합을 샹송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무대를 열광하게 만든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대한민국의 월드뮤직이 아닌 K-팝으로 표현하는 것도 요거랑 조금 그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샹송이 아닌 고유한 멋과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샹송이라면 분명 월드뮤직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샹송의 역사는 중세의 음유시인 트루바두르와
트루베르가 십자군 영웅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사랑을 노래했던 11세기에서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야기체인 그 쿠플레와 반복되는 후렴구인 르프랭으로 이루어진 샹송의 원칙적인 형식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시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샹송이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 이렇게 갖춰지게 됐는데 시와 선율 그리고 역사가 샹송에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단선율의 가곡이었던 음유 시인들의 노래는 14세기에서 15세기를 지나면서 기욤 드 마쇼, 질 뱅슈아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다성 음악의 기법에 의한 정형이 확립되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러서 샹송은 확연하게 서민적인 어떤 색채를 지니게 돼요. 당시 그 중심 무대가 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파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느강의 유명한 다리 중에 하나인 퐁리프는 그 거리의 가수들이 노래하던 샹송의 명소였다고 해요. 그들은 노래를 직업으로 삼은 최초의 가수였습니다. 네, 정부의 고관과 귀족을 풍자하고 서민들의 감정을 담아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사회적인 풍자가 담긴 노래를 샹소네라고 했고 그 작자라든지 가수를 샹소니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샹소니에는 풍자가 담긴 자작 가사를 굉장히 좀 재치 있게 노래했고 샹송 가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대되었어요. 아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각설이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뭔가 풍자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각설이라든지 이 샹소니에는 전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네. 어쨌거나 인기 있는 그 스타가 탄생하고 창법과 노래 형식이 연구되는 등 샹송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벨 에프크로 불리는 1900년 전후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파리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풍요와 평화를 누렸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했습니다. 프랑스 예술이 카페 문화 속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샹송 또한 예술 집합소였던 카페에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 음악가, 화가, 배우들이 모여들고 나중에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해진 카바레, 카페 꽁세르와 같은 공간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샹송 창법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근대 샹송의 창법을 확립한 이베르 길베르는 그 벨 에포크를 대표하는 카페 콩세르의 대스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벨 에포크가 막을 내리고 샹송은 카페에서 보다 큰 규모의 뮤지컬로 그 무대를 옮겨가게 되는데 일명 롤링 20라고 불리는 동료의 시대이자 제2의 벨 에포크로 불리기도 하는 1920년대에 샹송은 물랑 루즈와 같은 뮤지컬에서 본격적인 전성시대를 열어갔어요. 물랑 루즈의 여왕으로 불렸던 미스 탕케트 그리고 미국 할렘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프랑스로 건너온 흑인 계통의 가수 조세핀 베이커 나중에 그 영화 배우로도 큰 인기를 얻게 되는 모리스 슈벨리에 등 현대 샹송 역사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시기의 스타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샹송을 보면은 약간 그 어떤 그 진짜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프랑스 사람들이 토론하거나 그런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예술도 좋아하고, 네. 그거의 하나의 집합소가 이 샹송이라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샹송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독 그리고 계절이라는 샹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나의 고독 그리고 계절이라는 샹송을 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차서 샹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기 할 때만 하더라도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쳐가지고 막 이것저것 날라댕기고 막 뭐 쓰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다시 맑아졌어요. 네. 지금 뭐 저희 태화강 뭐 무슨 뭐야 저거 뭐 홍수주의보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점심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택시 타고 여기 왔는데 여천천 범람했었거든요. 지금 여천천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이거 뭐 찾아봐도 없네. 네, 어쨌거나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시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안전, 건강 이런 게 제일 최고예요. 네, 그런 거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김박순의 진짜라 진짜 들으면서 저는 오늘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산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라 진짜 진짜야 진짜라 진짜 진짜야 얼굴도 진짜 맘도 진짜 내가 진짜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